자, 뉴스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득이하게 삼프로님이 뉴스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노리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명도 있고. 명민준. 네. 그리고 또 여도는 그때 틈틈이 저 계속 하고 1시간 하고 더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이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뉴스 뭐부터 좀 볼까요? 좀 이렇게 요새 뉴스가 좀 혼미합니다. 그 뉴욕 증시 그냥 마감 숫자만 보시면은 다우존스 0.2% 올랐고요. 나스닥 0.3% 빠졌고 S&P 500 0.09% 올랐습니다. 특별히 지수상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이는 거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주식들은 좀 움직여요. 25일에 구글의 모바일 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MS 실적 발표되고요. 26일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죠 메타 실적 27일에 아마존 인텔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서 5박 7일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뉴스로 가지고 왔던 거는 이제 우주 탐사 공동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 서명할 우주? 거다. 예, 그 뉴스로 했는데 네. 제가 이 뉴스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지금 방미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방미를 보고 싶어서 그 외교안보라는 것보다는 경제 일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저는 또 이렇게 경제적 실익을 어떤 거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중국의 한국문화원에 한국 영화 전용관이 설치가 네네네. 된다. 그리고 이 일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협의 없이 진행될 수는 없는 문제라 중국 정부 쪽에서도 우리 쪽을 좀 열어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실제 그 개관을 할 때 그 중국 정부 측 인사가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협의 안 했네, 그냥. 협의 안 하고 여는 건 불가능하죠. 아니 협의하고 열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돼갖고 에이. 그래서 그 행사를 못 가겠다. 시간차가 있었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전용관 만드는 거는 이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측 인사들도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축사를 아무도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런 쪽에서는 약간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좀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주탐사 공동의향서 우리도 이제 미래산업 중에 항공우주 산업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종우 과기부 장관과 나사의 부국장이 우주과학 탐사 분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계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가 좀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이전까지는 참여를 했는데 빠지는 거고 중국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은 2021년 5월에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해서 10번째 참여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법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영업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민간에서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차세대 반도체는 뭘로 만들자라는 기술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팹 사이즈를 웨이퍼 사이즈를 8인치에서 12인치로 늘리자. 네. 그러면 12인치로 늘렸을 때 그 표준을 누군가가 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장비 회사들도 다 그거 보고서 투자하고 소재 회사들도 다 그거 보고 그렇죠. 투자하고 하잖아요. 이게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칩스법 안에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개발 기관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반도체의 어떤 표준을 미국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은 여기 참여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기업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좀 타격을 좀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만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고 거기 일자리 만들고 해줄 게 아니고 미국 장비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서 매출 한 30% 날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 많이 짓고 있는 한국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공장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받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소재의 어떤 허브, 클러스터 이런 거 만들 때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FTA가 돼 있고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나라로 다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얻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임기 중에 한 2번 정도 하죠, 대부분. 예. 국빈 방문은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번 방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있었던 방미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답답한 상황에서 기대하는. 그죠? 기대가 굉장히 되는, 큰 네. 그리고 그만큼 숙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5박 7일 동안의 방미 일정 중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라고 우리 키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반도체 해결되고, 배터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자동차 포함해서 네.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는 뭐 3조 3천억 뭐 투자한다 아,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 그죠? 25억 달러 우리나라 추가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많이 전달이 돼서 우리한테 항상 악재만 아니라 좀 호재로서 작용하는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댓글 보다 보니까 한국에 뭐 할 게 있냐 투자할 게 국내 기업도 투자 안 하지 않냐라는 얘기가들이 좀 있는데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네. 퓨처엠 같은 경우에 한 6천억 정도, LG화학도 1조 2천억, 에코프로도 한 2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거린메이라든지 화유코발트라든지 외국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너무 자괴감만 가질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제목은 외국계 증권사 대량 매도의 하한가 종목 수출 뭐 이런 기사. 아, 요게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거죠. 예, 네. 코스피 코스닥에 뭐 한 8개, 9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좀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다올증권,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 성광, 다우데이터가 하한가, 그리고 CJ가 28%까지 빠졌다가 12.7% 좀 반등을 했습니다. CJ 그 큰 회사가. 그러니까 CJ가 게 하한가치니까 그 이제 SG 소시에테 제네랄 창구에서 전 나왔다는데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예, 속젠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아, 거기에 SG 는 증권회사입니다. 뭐, 예, 그 예. 계열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계열의 증권회사죠. 예, 근데 저는 이거 기사 제목이 뭐 틀린 내용은 아닌데 여기가 창구입니다, 창구.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이 그거를 던졌다는 게 어느 아니고 나라 거예요 여기? 프랑스.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매도를 한 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게 네. 외국계가 팔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라 제가 어제 좀 그쪽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쭉 연락을 좀 돌렸었어요. 네.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이게 어차피 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불명확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취재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해당 주식의 신용거래 비중이 높아서 과도한 차입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특정한 시장 참여자의 거래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참여자? 예, 특정한 참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개인일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손. 근데 여기에서 차액 결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건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런 거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차액 결제 거래가 뭐냐면은 이제 투자사하고 증권사하고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사가 증권사한테 이 주식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가 그 주식을 사줍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투자자가 받고 손실이 나도 투자자가 받습니다. 그 손실이 나면 이제 그 증권사에 돈 그 차액만큼만 주고 그쵸. 이익이 나면 그 차액만큼만 받고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건데 이 계약을 본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권사가 개인한테 돈을 빌리면 이익이 나도 내가 먹고 손실을 봐도 내가 먹고 네네. 그리고 그 증권사에 이자를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 목요일 날 특정 종목에서 대주주 재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예. 특정 종목 그러니까 이 거래랑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훅 빠졌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주가가 빠지게 되면 증거금이 이렇게 손실이 되잖아요. 근데 증거금을 밀어넣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네. 그럼 반대 매매가 그 대주주라는 게 그 회사의 대주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대주주. 아니, 그렇지. 예,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종목의 대주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 주식을 샀으면 네. 3%의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럼 그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증거금이 소진이 되잖아요. 아, 그 CFD 계좌에. 예, 예. 네. 그리고서 거기에 증거금을 못 밀어넣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종목들까지. 그렇죠. 맞나요? 이게 네. 포트폴리오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던지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증거금이 또 부족해지고 옆에 거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빠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 관계자들의 추정입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몇 개 종목만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네. 건데 차트 모양새를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저께 한가했던 그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하나씩 좀 봅시다. 아,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군요. 예, 추세들이 대부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식들의 특징을 모아 보면은 거래량이 좀 적은 데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에 좀 취약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량 매도를 쭉 올리다가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듯한 네. 모습. 아니, 어제 보니까 뭐 저 JTBC입니까? JTBC에서 탐사 보도 형태로 보도를 하던데. 요거를요? 네. 이걸 이제 기획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게 다단계 형태로 다단계는 뭐? 다단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 종목을 작전을 하는 거지. 네. 그래 작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주식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의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이런 거 다 받고 계좌를 받아가지고 화물을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하냐면 이 인터넷으로 주문 내면 그쪽에 또 그 지역에 그거 잡힐 거 아니에요. IP 같은 거? 네, 그래서 그쪽에서 주문 내는 정도로 치밀하게 이 사람이 산 거를 다시 다른 사람 사게 하고 다른 사람 사게 해서 통정거래 같은 그래서 거 한 했다는 3년 정도 계속 그 주가 관리를 하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가 관리는 뭐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쫙 올렸다가 쫙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네네. 그거는 이렇게 불법 행위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용 보도 하는 거죠, 저도. JTBC가 이제 그런 보도를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신용융자가 많은 게 갑자기 툭 떨어졌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빠진 거다. 특정한 어떤 누군가들이 포트폴리오가 증거금 부족으로 네네네. 같이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 그 뭐 우리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뭐 가스주 같은 것들이 저렇게 계속 오르냐. 어? 그리고 뭐 천연가스 가격 올라서 그런 거냐. 뭐 그렇게들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매매 과정의 정상성이라든지 과정의 불공정 거래에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건 뭐 당연히 조사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빠진 거 자체에서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은 그 전에 만약에 반대 매매 전에 누가 그 정보를 알고 했으면 미공개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거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이 있었다면은 그 시세 조정에 따른 불법 행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을 잠깐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CFD 계좌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치 주식 살 때는 원래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이 110만 원 되면 그냥 10만 원만 내가 받고 혹은 100만 원 CFD의 그 이제 약자가 저거예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네. 그 차액만 결제한다는 차액에 거예요. 대한 계약. 그러니까 100만 원이 90만 원 되면 내가 10만 원만 들이밀면 되는 굉장히 그 레버리지가 큰 그런 계좌가 있는 건데 그것 통해서 갑자기 매도가 막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하한가까지 가는 근데 같은 창구로 여러 개 나온 있었던 거죠. 거죠. 예, 네, 한 같은 창구에서 같은 창구니까 뭐 그 CFD 계좌의 실소유주들은 예, 동일인들이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들은 다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네.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체가 근데 무너져 그 내려버린 거죠. 포트폴리오의 주가 차트를 그려보니까 비슷하더라 이거 아니야. 예. 네?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오르다가 뭐 3년 동안 올랐던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패턴은 비슷합니다. 어제 그 하한가의 원인이 그런 어떤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일의 마지막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크게 좀 마이너스가 좀 나면서 그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던 건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아니, 두 사건을 분리를 해보면은 네. 주가를 올린 거는 이제 거기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게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이 세력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가 맞은 거예요. 대주주 매도나 이런 걸로.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거기서 반대매매가 팡팡팡 터지면서 포트폴리오가 무너져 버린 거죠. 설명이 좀 복잡합니까? 아니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올린 사건하고 내린 사건이 다른 사건인 거죠. 아 다른 사건이에요? 예, 예. 올린 거는 그들이 뭐 일부러 떨어뜨리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거기 포트폴리오가 무너진 거에서는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던. 아니 뭐 다른 변수인지 동일인지는 또 조사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전 세력이라는 건 어딘가 마지막엔 빠져나갈 거니까 그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겠죠. 더 제가 이상 어제 취재한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니다.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사할 게 많습니다. 네, 그거 하여튼 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네.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수출 모멘텀 장착한 K 방산주 변신준. 요새 방산주가 연일 질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내수 산업 중심으로 가다가 해외 무기 시장에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로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다 방산주들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출 관련한 거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뉴스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건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수출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뉴스에서 그 품목들을 계속 봅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과 거리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줄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보여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줄어들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나 원전의 이제 소부장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 계속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뭐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좋고 저쪽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인 매출 차원에서 많이 오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탄약 관련한 것 때문에 탄약 관련한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뭐 현대 로템의 어떤 방산 K2전차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 수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거기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나와 있는 계약이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호주의 레드백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거미 관련한 전차이고요. 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서 앞으로도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시장이 재편이 되면 어느 산업이 우리한테 수혜를 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몇몇 전문가들이 해준 얘기 중에 그 원전 산업과 방위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라는 거는 맞는데 원전 산업과 방위 산업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숙 국면으로 가는 과정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그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다른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위 산업이 어떻게 됐을 때 다른 산업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방산주가 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좋은 일인데 그거에 따른 다른 파급력까지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방산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얘기와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